안녕하세요. 책방언니 채널의 책방언니입니다. 여러분 공부 좋아하세요? 마지막으로 공부해 본 게 언제신 것 같으세요? 저는 오히려 학교를 다닐 때보다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책 읽기도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답답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육아서적을 뒤지면서부터 책 읽기를 시작한 것 같고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정말 좀 책을 제대로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처음 봤을 때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거든요. 아, 내가 정말 무식하구나. 왜냐하면 그 책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저자가 예를 든 것조차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난 내가 꽤나 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내가 뭘 너무나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책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도 책 읽기를 했고 이제 동네 친구 엄마들을 하고 같이 모여서 나름 독서 클럽 그게 벌써 10년이 넘은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때부터 혼자 읽는 것이 버거우니까 혼자 읽기 어려운 책들을 함께 모여서 책을 읽는 나름의 북클럽이라고 할까 그런 활동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 읽기가 점점점 재밌어지고 책 읽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거 내가 알지 못했던 분야들을 알아나가는 그 재미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육아서도 많이 읽었지만 아이들이 그 성장해 가면서 심리학, 청소년 심리학도 받고, 아동 심리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뭔가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미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는 궁금증에 대해서 문화 인류학부터 해서 뭔가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또 따라서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이 두 책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최재천의 공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예전에 읽은 이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 하고 다시 책을 펼쳐보면서 그래요. 이 이어령 박사님하고 최재천 박사님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석학이시고 또 최재천 박사님은 이제는 세계적인 석학, 세계적인 동물학,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어떤 동물학자로 명성을 날리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평생에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그 공통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분 다 독서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박사님은 소가 풀을 뜯어먹듯이 독서를 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최재천 박사님은 독서는 빡세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설렁설렁 하는 독서 말고 정말 빡세게 뭔가 기획을 해서 독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계세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때로는 저한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어령 박사님의 마지막 수업에 첫 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것이 선물이었다. 정말 날카로운 지성으로 누구보다도 명성을 날리셨던 이어령 박사님이 그 마지막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김지수라는 작가와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한테 마지막 지혜를 다 쏟아내고 계신 책이 사실은 저는 이 책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른 책들도 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이 수업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분이 어떠한 인생을 사셨는지 그 다음에 이분이 정말 마지막에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시면 저는 이어령 박사님 책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정말 많이 모르는구나. 이분의 정말 정치, 경제, 문화, 인류, 철학 그 다방면으로 그것을 다 아우르시면서 어떻게 말하면 최재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통섭이라는 학문간의 같이 통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 어떤 통섭, 융합이라는 거를 이미 이어령 박사님은 인문학자고 이지만 과학도 아우르고 그 여러 가지들을 아우르는 어떤
그 생각들을 펼치고 계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 제가 되게 기억이 남는 게 어떤 이제는 부지런함보다는 예민함을 더 연마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새벽에 가장 먼저 머리를 쳐드는 새는 부지런한 새가 아니라 예민한 새였다라는, 그의 어떤 깊은 통찰력. 이게 저는 되게 그런 거였구나. 새벽에 일찍 뭐 눈 뜨는 새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그가 새벽에 미명에 동트는 것을 알았던 그 예민함이었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꿈을 꾸라고 하고 꿈을 이루라고 하는데 꿈은 이루는 게 아니라 지속하는 거다 라는 생각. 독서는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해라. 그래서 뭐 재미없으면 뭐 처음부터 책을 다 읽을 필요 없다. 네가 재미있는 부분 골라서 읽어도 된다. 뭐 이분의 독서법은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뵐 수 없는 어른이셨던 우리 이효령 박사님의 책을 이 무더운 여름 장마철에 그래도 한 편 읽어보면 뭔가 좀 이 무더위를 다르게 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소개시켜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재천의 공부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최재천 교수님 되게 존경하기도 하고 되게 인간적이셔서 너무 좋아하는 어른이시기도 하거든요. 사실 좋은 어른의 본보기가 이 최재천 박사님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과학자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얼마 전에 유퀴즈 온 더 블럭 거기에 출연하셔서 더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동물학자이시기도 하고 생태학자이기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환경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립생태원의 어떤 원장님으로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시면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통섭이라는 것, 어떤 학문의 융합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참 먼저 이렇게 던져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전공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잘게 쪼개져 있는 것들이 결국은 좀 통합되고 서로 섞여서 뭔가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을 때, 맞다, 진짜 그렇지라는 생각을 또 저는 해봤어요. 알아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이해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뭘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도 얘기하고요. 뭘 잘 모르면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알아가게 되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알아가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고, 그 보여지는 거에 또 내가 어떤 관심이 생겨지고, 그거와 어떤 내가 또 관계함을 맺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 결국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대로 알면 그 이야기가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특히나 이분이 얘기하시는 진짜 공부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진짜 공부다라는 것도, 공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이분은 어떻게 보면 삶으로 어떤 삶이 공부이고, 공부를 통해서 삶이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계신 참 존경할 만한 어른이라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들거든요. 진짜 공부는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시는 바른 교육은 이 동물학자시니까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침팬지들도 되게 우리하고 되게 비슷한데 99% 뭐 이렇게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도구를 사용해서 그 호두를 까서 먹는데요. 그러면 이제 엄마 침팬지가 밑에 이제 평평한 돌을 깔고 그 위에 이제 호두를 놓고 그 돌멩이를 사용해서 이제 그거를 깨서 먹는 거를 아이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 아니겠죠. 애가 옆에서 보겠죠. 침팬지 새끼가. 근데 그 침팬지 새끼한테 그걸 가르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그러니까 그 아기 침팬지는 옆에서 엄마가 하는 거를 계속 보면서 자기도 그런 어떤 시도를 해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평평한 돌을 밑에 깔아야 된다는 걸 미처 모르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그 엄마 침팬지의 표정에서도 그런 게 읽어진대요. 아, 저걸 가르쳐야 되나? 그런데 결국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그것을 보고 깨닫고 배우게 하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른 교육은 그런 것이 아닐까? 뭔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스스로 배워갈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먼저 만들어주고 우리가 막 가르쳐서 막 뭔가를 넣어주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각각의 그 아이들한테 있는 어떤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정말 바른 교육이지 않나라는 이 최주준 박사님의 이야기가 저는 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우리가 막 엄마들이 막 가르치고 막 그래서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것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되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교육이라는 게 되게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다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뭘 다 가르치는 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양성들은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하고 뭔가 획일화된 교육 그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국어, 영어, 수학 막 이것만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다양한 어떤 그 아이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 그 잠재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사실 아이들을 많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을 많이 관찰하고 정말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관심이 무엇인지를 봐줄 수 있고 그 관심에 있는 것에 슬쩍 엄마가 부모님이 이렇게 뭔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던져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아이 안에 있던 우리가 모르는 그만의 어떤 잠재력들이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정말 바른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뭔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도 좀 더 깨이고 열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들이 이런 책들을 좀 읽으면 아이를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생각들 꼭 그래야만 돼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자기다움, 나다움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고 결국은 그 나다움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참 교육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뭐 이런 나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각자 내가 정말 존귀한 자로 그렇게 나다움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교육과 그런 공부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니까 저도 오늘 말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진심을 좀 전해졌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책방 언니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많이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빛나는 하루로 여러분답게 살아가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